자,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은 저항. 저항하다. 맞아요.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이 저항이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저항이란 말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방해하는 정도. 그 단위는요,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오메가 형태로 쓰고요. 한번 좀 봤죠? 오메가? 알파에서 오메가라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읽냐면 옴이라고 있습니다. 옴. 사람 이름인데 옴이라는 사람 이름 독일의 과학자인 것 같아요. 옴. 단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고 단위는 옴이에요. 그러면 이 저항의 기호는 뭐냐면요. 기호는 R이에요. R. 그래서 뭐 R이 레지스턴스? 뭐 레지스탕스? 그런 말 있잖아요. R. 그래서 저항의 기호는 R이고요. 단위는 옴입니다. 옴. 그 볼트만 이렇게 기호와 단위가 같아요. 전류의 기호는 I고요. 단위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암페어라고 했죠. 자,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단위는 옴, 기호는 R입니다. 그렇다면 1옴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1볼트의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을 말합니다. 도선의 저항. 이게 1옴이라는 거예요. 1옴. 자, 그러면 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니까 이 저항이 점점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2옴, 3옴, 4옴 똑같은 1볼트의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저항이 커지게 되면 전류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니까 저항이 이렇게 계속 저항이 세지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이니까 전류는 약해지겠죠.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죠? 이런 관계? 내가 세지면 상대방이 약해진다.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원수 관계? 아니, 반대 관계?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라고 해요. 반비례 관계. 이거를 수학의 도식으로 나타내면, 일종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다.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I는 R분의 1. 이거는 알파에 꼬부라진 거예요. 리본처럼. 이게 비례. R분의 1이니까 이게 반비례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표시를 할 때 이 문장을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옴의 법칙이라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옴이에요. 저항에서 말하는 옴. 옴의 법칙이 나옵니다. 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전류와 전압의 관계인데요. 전류와 전압.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가로축을 전압이라고 하고요. 세로축을 전류라고 하면 어떤 저항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니크롬선이 뭐냐면요. 우리 그 열선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열선, 히터 안에 있는 열선, 선풍기처럼 돼 있는 히터도 있고 난로처럼 돼 있는 히터 있죠. 열선. 그게 니크롬선입니다. 그 니크롬선이 일종의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저항. 이제 가정에서 쓰는 이런 이제 그 기구들을 부하라고도 해요. 부하, 저항. 여기서 이제 저항이라고 할게요. 니크롬선. 그러면 길이가 짧은 니크롬선과 길이가 긴 니크롬선이 있어요.
이런 꾸불꾸불하게 표시할게요. 니크롬선 빨갛게 달궈지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짧은 니크롬선하고 긴 니크롬선하고 어떤 게 저항이 더 클까요? 전류가 더 어떤 게 더 지나가기 힘들까요? 긴 거, 짧은 거? 긴 게 더 힘들겠죠. 그래서 긴 니크롬선은 저항이 크다라고 하고 짧은 니크롬선은 저항이 적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압은 에너지 차이라고 했죠. 걸려주는 에너지 전압, 그 에너지 차이. 전압이 커질수록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세지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전압이 세지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세져요. 이거를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고 하죠. 둘 다 1번과 2번은 비례의 그래프인데 어떤 게 더 저항이 큰 걸까요? 어떤 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떤 게 더 저항이 큰 거라고 했으니까 어떤 게 더 저항이 크려면은 긴 거, 어떤 게 더 긴 니크롬선일까요? 똑같은 전압을 걸어줘서 전류의 세기가 큰 걸 찾아야 될까요? 작은 걸 찾아야 될까요? 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크다라는 거니까 전류가 작은 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러면 이겠죠. 2번이 저항이 큰 거죠. 똑같은 전압을 걸어줬다면 2번은 1A지만 2번은 1A지만 1번은 2A죠. 그래서 2번이 저항이 더 크다. 그래서 이게 더 긴 니크롬선이고, 니크롬선, 이게 짧은 니크롬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옴의 법칙은 뭐냐면은, 옴의 법칙은 저항에 관련된 법칙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옴의 법칙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뭐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전류는, 그렇죠, 전압하고 상관이 있죠.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비례한다. 이게 바로 옴의 법칙이에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게 옴의 법칙입니다. 이 단원 할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적절한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가장 쉬운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치약 있죠, 치약. 치약에 뚜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약이라고 할게요. 치약. 여러분들이 치약을 치약을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치약이 나오겠죠. 뚜껑을 열면 치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똥 모양으로 치약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전류 전압 저항은 어떤 것에 비유가 되냐면, 전류는 나오는 치약의 양, 그 다음에 전압은 누르는 힘, 어렵지 않죠? 치약을 누르는 힘, 그 다음에 저항이 뭘까요? 여기서 저항, 혹시 추측할 수 있을까? 저항은 치약의 구멍입니다. 뚜껑에 있는 구멍 있죠? 치약의 구멍, 저항. 여러분들이 날마다 양치질을 할 텐데 이 중에 양치질 할 때마다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류일까요? 전압일까요? 저항일까요? 치약을 누르는 힘은 달라요. 아침마다, 그때. 그렇죠? 나오는 치약의 양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뭐는 딱 결정돼 있어요. 뭐가 결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저항. 치약의 구멍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된 저항을 일단 고려하지는 말고요. 전압과 전류에 의한 법칙이 바로 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다음 중 옴의 법칙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다면 1번 전압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전류는 저항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써놓을 수 있겠죠. 또 뭘 만들어 볼까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전압은 전류에 반비례한다. 쭉쭉쭉쭉 있을 거예요. 5번까지. 정답이 몇 번일까요? 이 중에. 그렇죠. 1번입니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게 ohm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ohm의 법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I는 R분의 V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I는 전류죠. V는 볼트 전압. R이 뭘까요? R이 저항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 전압의 단위는 V. I는 R분의 V. 이게 ohm의 법칙이에요. ohm의 법칙. 원래 이게 ohm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형된 게 뭐냐면은 V는 I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R은 I분의 V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ohm의 법칙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ohm의 법칙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정한 ohm의 법칙이에요. I는 R분의 V. 그래서 이건 뭐 암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참고서에 보면 무당벌레라고 해서 이렇게 왼 위를 V, 왼쪽 아래쪽은 I, 아래쪽은 R 이렇게 해서 V는 이거 딱 가리면 I하고 R만 남죠? I 곱하기 R이고 I를 구하고 싶다. 전류. I는 전류죠. 전류. R은 저항. V는 전압. 그러면 I를 알고 싶다. I를 딱 눌러요. 이렇게 가리면 보이는 것은 R하고 V죠. 그래서 I는 R분의 V. R분의 V. 이렇게 외워도 돼요. R은 I분의 R을 알고 싶다. 그러면 R을 딱 가리고 I하고 V밖에 없죠. I분의 V.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구하는 건데요. 우리 가정에 있는 전압은 220V예요. 220V. 가정에 있는 전압은 우리가 실제로 가정에서 쓰는 전압은 220V입니다.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스탠드 공부하는 스탠드의 저항이 1100ohm이에요. 1100ohm. 그러면 스탠드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흐르는 전류. ohm의 법칙을 이용해 보죠. I는 R분의 V니까 R 대신에 1100ohm을 넣고요. V 대신에 220V를 넣으면 약분 하면 0.2가 나오네요. 0.2 뭐가 되죠? 암페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하나 더요. 그러면 스탠드 전구는 만져보면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갑죠? 차가워요? 아니죠. 뜨겁죠. 차가운 전구도 있나? 전구 뜨겁습니다. 웬만하면 만지지 마세요. 다림이나 이런 거. 그러면 뜨겁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인데 덜 뜨겁다, 더 뜨겁다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구 안에도 니크롬선이 있어요. 전구 안에도 니크롬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막 지나갈 거예요. 아주 느린 속도로 지나갈 텐데 빨리 지나가야지 뜨거울까요? 천천히 지나가야지 뜨거울까요? 그렇죠. 빨리 지나가야지 뭐 마찰하고 뭐 어쩌고 해서 이게 뜨거워지겠죠. 빨리 지나가야지. 그렇죠? 빨리 지나가야지 뜨거워집니다.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말은 빨리 흐른다란 말은 저항이 작다라는 거죠. 저항이 작다. 그리고 전류는 빨리 흐른다니까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작으면 전류는 맞아요. 빨리 흘러요. 뜨거워요. 그래서 전기 다리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다리미하고 전구하고 어떤 게 뜨거워요? 다리미하고 전구하고요.
다리미 달궈졌을 때 만지면 화상이 있습니다. 다리미가 훨씬 뜨겁죠. 똑같은 220V인데 좋은 거하고 다리미가 훨씬 뜨겁다는 말은 어디에 전류가 더 많이 흘렀다는 걸까요? 그렇죠. 다리미에 전류가 더 많이 흘렸다는 건데 전류가 많이 흘리려면 저항이 어떤 게 더 작아야 될까요? 다리미가 훨씬 더 작아야지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다리미의 저항이 더 작습니다. 훨씬 저항이 작고요. 옆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몇 옴이라고. 전구의 저항은 더 커요. 그래서 다리미의 저항이 작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세서 훨씬 뜨겁습니다. 그래서 뜨겁다, 덜 뜨겁다 이런 개념은 전류의 세기하고 관련돼 있어요. 사실 전류의 세기요. 전류가 빨리 흐르면 뜨거워요. 적게 흐르면 덜 뜨겁습니다.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저항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저항. 자, 저항을 구하려면 저항 R은 어떻게 구하죠? ohm의 법칙 I분의 V죠.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 알아야 되고요. 몇 볼트인지, 전압은 몇 볼트인지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볼트고요. 전압, 세로축은 전류입니다. 전류. 여기가 12A고요. 여기는 6V.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네요. 6V일 때 12A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식에 대입하면 I는 12A 나왔죠. 12A. V는 6V. 볼트니까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0.5 ohm이 되겠네요. 저항은.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저항, 제가 치약 뚜껑을 비유해서 말했는데 대부분 저항은 고정돼 있지만 저항을 이용하는 어떤 전기 기구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디오 볼륨 있죠? 오디오 볼륨. 스마트폰 볼륨. 스마트폰 볼륨을 높이면은 볼륨을 높인다는 것은 소리가 높아지죠. 소리가 높아집니다. 소리가 커지죠. 소리가 커지려면은 거기에 저항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저항을 조절을 하면 저항을 조절한다고 해서 가변 저항이라고 해요. 가변 저항, 저항을 변하게 하는 게 가능하다 해서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오디오 볼륨, 스마트폰의 어떤 그 밝기 조절하는 것도 있죠. 밝고 어둡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